안녕하십니까, 라이TV 송시상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인천 국제공항인데요. 제가 불과 이 말씀을 얼마 전에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인천 국제공항이고요. 이번 영상에서 다시 이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는 당연히 해외에 나가게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저를 초대해 주신 브랜드 역시도 미국 브랜드예요.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딱 올해 12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바로 할리데이비슨입니다. 제가 방문하고자 하는 이번 행사의 메인 제목은 할리데이비슨 DRT 익스피리언스 행사인데요. DRT라고 하면은 더트, 로드, 트랙의 약자인데요. 물론 할리데이비슨에서 로드야 당연히 달릴 수 있는 모델이지만 더트와 트랙 과연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더트는 가장 최근에 나온 할리데이비슨의 펜아메리카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트랙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할리데이비슨은 대응하는 모델이 없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모토 아메리카 경기를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이라이트나 이런 경기들을 볼 수도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할리데이비슨 혹은 인디언 이런 유명 아메리칸 브랜드들의 배거 모터사이클들을 가지고 레이스를 펼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퍼포먼스 측면에 있어서는 결코 뛰지 않는, 그리고 이 아메리칸 V팀만의 개성을 느낄 수 있는 경기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할리데이비슨이라고 해서 꼭 트랙과 거리가 없는, 트랙과 상관없는 브랜드라고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그래서 저는 지금 태국으로 가볼 예정이고요. 일단 현장에 도착해서 현장 분위기와 함께 어떤 일정들이 진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저는 비행기 타러 가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둘째 날이고요. 현재 시각은 6시 15분 정도, 16분이 됐네요. 이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시승 장소로 이동을 해서 이번 행사 이름이기도 한 DRT, 더트, 로드, 트랙 이 세 가지를 체험해 볼 예정입니다. 각 개별 모델들의 시승들도 분명히 진행을 하고 있지만, 할리데이비슨에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경험함으로써 지형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시승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동을 해서 직접 코스들을 하나하나 체험하는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재미난 코스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제가 지금 도착한 곳은 카오야이에 위치한 에이스피드 트랙이라는 곳이고요. 저희는 이곳에서 이번 행사의 주제이기도 한 DRT, 더트, 로드, 트랙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경험해 볼 예정인데요. 그래서 지금 각 도로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모터사이클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서 이제 곧 출발 준비를 마친 아시아 각국의 기자들이 이제 타고 시승을 진행할 예정이고, 저 또한 잠시 후에 준비를 마치고 시승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DRT의 첫 번째 할리데이비슨의 새로운 도전 펜아메리카가 준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드벤처 인도 주행 뿐만 아니라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지닌 모델이고요. 다음 모델의 경우 나이스터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나이스의 경우에는 기존 88싸움을 대체하는 포지션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레볼루션 맥스 975 엔진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최고 출력은 89마력, 최대 토크는 93Nm 성능을 내고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모델 스포스터 S고요. 스포스터 자체가 워낙 이름에서도 느끼시겠지만 스포츠성이 워낙 강렬한 모델이다 보니까 이 구성 자체도 대단히 좀 스포티하게 구성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A스피드 트랙에 조성된 약 한 1km 정도의 코스를 주행을 하면서 스포츠서 S의 실력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펜아메리카로 옮겨 타고 이곳 주변의 더트에서 주행을 경험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근 지역에서 약 편도 한 3km 정도 되는 이 지역에서 로드 주행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할리데이비슨이 가장 잘하고 즐겁게 탈 수 있는 로드의 실력까지 모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후에 시승을 마치고 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예, 저는 지금 막 BRT 익스피리언스 행사를 모두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같으면 제가 시승 현장에서 바로바로 차량들에 대한 소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 촬영 장비가 자꾸 열을 먹어서 중간에 촬영이 끊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숙소로 돌아와서 영상을 남기게 된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시승했던 세션은 트랙이었고요. 트랙에서는 스포츠터 S 그리고 나이스터 두 가지 모델을 시승을 했습니다. 스포츠터 S의 경우에는 오늘 시승한 코스가 전체적으로 한 1.1km 정도 되는 구간이었는데 카트장 정도의 규모다 보니까 지점 구간도 뭐 1,500m 되지 않을 정도 그 정도로 좀 짧은 구간이어서 제대로 이 차량을 시승을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었는데 또 막상 타보니까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실력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볼루션 맥스 1250 엔진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토크 이것 덕분에 이 짧은 구간에서도 정말 순식간에 시속 100km 이상 가져가는 성능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와인딩 구간에서는 또 나이스터의 진면모가 좀 빛을 발했습니다. 크루저 하면은 직선에서는 대단히 강력하고 편안한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또 와인딩에서는 좀 실력이 부족하다, 운동 성능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좌우 커브가 이어지는 시즌 코스에서 나이스터가 정말 다른 스포츠성 강한 모델들, 모터사이클들 못지않게 좌우로 이어지는 커브 구간에서도 빠르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어서 정말 오늘 이 코스들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하나도 어려움 없이 정말 공략할 수 있어서 그동안 저도 은연중에 가지고 있었던 크루저에 대한 편견을 이번 나이스터 시승이 좀 깨뜨려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한 거는 더트 세션이었는데요. 더트 세션에서는 당연히 팬아메리카가 등장해서 시즌 코스를 좀 달렸습니다. 이번 코스 역시도 이 행사가 진행된 에이스피드 서킷 이 주변으로 마련된 한 1.1km 정도 되는 오프로드 코스였는데요. 여러분이 흔히 비단길임도 생각하시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고요. 그거보다 좀 더 난이도가 있는 그리고 노면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그런 코스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저도 좀 달리면서 좀 긴장을 좀 많이 해가지고 아직도 좀 몸 여기저기가 좀 쑤시는 느낌이긴 한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팬아메리카는 예상했고 정말 잘 달려줬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팬아메리카는 이미 국내에 출시됐을 때도 저도 출시와 시승을 겸한 행사장을 방문해서 좀 차량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곳 태국에 와서 경험했던 팬아메리카는 여전히 오프로드에서 강력하다. 어드벤처에 대해서 정말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오프로드에 있어서도 도전해볼 만한 모델로 완성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레볼루션 맥스 1250 엔진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스포츠터 S와 같은 엔진을 공유하고 있어서 그런 우수한 퍼포먼스가 저속으로 주행하는 와중에도 오르막이라든지 아니면 장애물을 넘어야 되든지 이런 상황에서 힘있게 자체를 밀어주기 때문에 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요. 더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세미 액티브 서스펜션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내에서는 정차했을 때 차고를 낮춰주고 또 주행하면 다시 차고를 높여줘서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이 어드벤처 접근하기에도 무리 없도록 부담을 좀 크게 덜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프로드에서도 이 세미 액티브 서스펜션은 빛이 발한다는 거. 노면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풀밭도 있었고 자갈밭도 있었고 파쇄석 같은 게 좀 골고루 퍼져 있는 그런 좀 독특한 지형들도 여럿 있어가지고 좀 달리면서 그때그때 순간순간 대응하느라 좀 애를 먹기도 했지만 이 세미 액티브 서스펜션 시스템은 그런 다양한 노면 변화에 맞춰서 알아서 서스펜션 댐핑이라고 하는 감쇄력을 스스로 알아서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운전자는 그저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그것 때문에 오늘 오프로드 주행에 있어서 정말 노면의 충격, 장애물을 넘을 때의 그런 충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저도 오롯이 달리기만 집중할 수 있어서 정말 즐겁고 재밌게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세션은 로드 세션이었고요. 그래서 저기서 저는 어떤 모델을 탈까 고민했는데 남은 모델이 하나밖에 없어서 나이스터를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진행한 코스들이 그렇게 고속으로 달리거나 이런 구간이 없다 보니까 거의 조금 차량이 흐름이 한적한 교외 정도의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구간을 좀 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큰 배기량이면은 좀 컨트롤을 세밀하게 해야 돼서 좀 피곤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있었고 앞서 트랙 세션에서 경험했던 나이스터의 그런 매력들이 저는 대단히 인상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시승한 거 있어서도 좀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주저없이 선택을 진행을 했습니다. 시내 구간을 약 편도 23km 정도 왕복으로 하면 40, 한 5, 6km 정도 요 정도를 좀 주행을 해보고 왔는데요. 앞선 트랙에서의 그런 나이스터의 매력과
또 일반 도로에서의 나이스트의 매력이 또 달랐는데요. 우선 일반 도로에서는 주행 모드가 다양하게 있어서 내가 원하는 상황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런 특성에 맞춰서 이 주행 모드를 변경해서 정말 다양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게 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이었습니다. 이 나이스터의 경우에는 로드 그리고 스포츠 레인 세 가지 주행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오늘은 좀 오래 달려서 피곤한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엔진이 싫어 라고 한다면 그거에 맞춰서 내 몸 상태나 주행 환경, 노면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주행 모드를 변경해 가면서 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주행 모드를 변경해서 탈 때는 단순히 그냥 뭐가 조금 변했나? 긴가민가 한데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주행 모드를 바꿀 때마다 그 출력 특성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주행 모드를 변경해서 달리면은 정말 그때그때 다른 차량을 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이스터의 매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트랙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운동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과부 구간이 나타나든 급하게 교차로에서 방향을 전환해야 하든 이런 순간에도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나이스터의 재발견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세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세션을 모두 경험하면서 느꼈던 점은 할리 데이비슨의 매력은 일반 도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행사를 관통하는 주제이자 또 제가 느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나도 한번 그러면 할리 데이비슨이 뭔지 직접 좀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할리 데이비슨 딜러에 방문하셔서 전시된 차량들도 좀 살펴보시고 또 면허가 있으시고 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직접 시승을 해보면서 할리 데이비슨의 매력은 무엇인지 또 왜 사람들이 할리 데이비슨 하면서 열광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더 빠르게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 더 재밌는 이야기들과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TV 송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